실제로 그 독일이나 중유럽에서 자유운동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화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위 장면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잘 얘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했어요. 또는 이런 데 뒤에 가가지고 서서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소리만 나오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여기 모인 분들도 각자가 다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조직을 잘한 것 같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키워내서 하나의 권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스타화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큰 그 이유였어요. 경찰이 뭐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권력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얼굴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중심이 형성될 때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능적으로 중심이 있는 거는 허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선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할 수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을 던진단 말이죠. 위탁을 하는 거죠.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대표하듯이 나아가게 되고 더 문제는 이제 현대 사회 자체가 계속 이제 뭐 사진 찍으시고 비디오 모시 늘리시잖아요. 저도 얼굴은 내보내지 말고 소리만 내보내라 라고 했거든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 소리는 아주 느끼하고 추잡해서 이게 써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네. 벌써부터 신음소리 내고 그러세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하다 까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치매 기운이 와가지고. 이게 그 학자들은 50이 넘으면 빨리 퇴출시켜야 돼요. 제가 정말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일하려고 항상 하는데 이게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상만 하고 괜히 편한 그 인터넷에 나오는 편한 것만 보고 나가수나 보고 무슨 음란 동영상이나 보고 이러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앉아 있으니까 12시간씩이나 앉아서 공부를 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보들은. 그리고 실제로 10시간 동안 앉아서 하려고 해도 진짜 집중해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건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을 할 경우 여러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어떤 지적인 집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권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기 싫으면 뭐라고 소리를 좀 쳐주십시오. 가라, 뭐 물러가라, 뭐 이런. 어쨌든 제가 이제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은 것은 소수자 쪽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특히 이제 좌파라는 사람들도 언론도 좌파 상업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김규화 뭐 이런 홍세화 이런 것들 우리 김수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등장을 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켜준다든가 이런 저는 절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 소수자들에게 접근할 때 그 유명한다든가 알려져 있다든가 얼굴이 이렇게 그러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던집니다. 공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소수자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들어간 소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음란합니다. 근데 이 사회는 그 음란한 것을 쾌락적이고 욕망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망가뜨릴 때 주로 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쾌락과 욕망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을 안 알려지고 유명해지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학장, 총장 나오지 않는 한은 제 뒤를 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거에 나오면 모든 걸 캐가지고 진보평론에도 싣고 무슨 등재지에도 싣고 어디 책에도 싣고 3번이나 실었어요. 그러면 당장 잘립니다. 중국계제. 저는 그렇지만 무수히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데만 있으면. 물론 이제 글자를 몇 개 바꿉니다. 저도 산술이 늘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정말 그대로 표절이 되니까. 물론 다른 사람 건 표절은 안 하지만 제 거는 무한 반복해서 버전을 만듭니다. 지금 상품이 다 그렇잖아요. 노래 나오면 누가 그걸 다 사서 듣나요? 이리저리 다운받기도 하고 뭐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소수자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무방합니다. 물론 이 소수자들 당사자들은 이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먼저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나 옆에 사람에게 알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은 사회가 커밍아웃을 해야지 왜 그 개인에게 커밍아웃을 강요합니까? 또 운동가들은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견뎌나간단 말이죠. 사실 커밍아웃 해야 될 거는 사회이지 그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너무 좀 억압적인,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커밍아웃 안 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일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레즈비언들이 야 너는 남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게이들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또 그 안에 남녀 차이가 있어서 남성보다도 여성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바에야 그 정도야 뭐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꼭 자신이 커밍아웃은 아니고 얼마든지 사회운동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처럼 죄송합니다 떳떳하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에서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소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운동과 관련된 소수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모두 소수자가 되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수적인 속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표준화시키면서 억제하려고 하거나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안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경우에 사실은 노동운동 안에서 그 주체 측면으로 봤을 때 소수자의 1순위로 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소수자의 개념을 다시 이제 돌아가면 보통은 사회적으로는 약자라는 개념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인종투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약자로서 이렇게 사회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현실 속에서는 아주 주변적이고 약자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하고 이렇게 드러나서 나올 때에는 더 이상 그런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이 그 장애라는 걸 스스로 어떤 깨닫고는 그거를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다른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삼으면서 다른 걸 하게 되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그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수자의 정의.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이렇게 약자나 주변자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기준과 연결시켜서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연적인 속성이기도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백인이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이 인간의 색을 생각할 때 백부터 생각하지 검은색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색이 있고 또 한국으로 왔을 때에는 남성이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자로 생각하면은 가장 중심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뭐 이런 또 본토백이 뭐 표준어를 쓰는 사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적인 기준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수자들은 그 표준적인 기준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백색과는 대별되는 흑색의 기운이 있고 또 남성과는 대별되는 여성의 기운이 있고 이성애자와는 대별되는 동성애자의 기운이 있고 본토배기와는 대별되는 이주자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사회가 뭐 어른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어린이라는 특성이 있고 이렇게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식의 인간이 되라라고 요구하는 그 기준과는 반대쪽에 있거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규정한다면 왜 그런 하나의 기준 또는 표준적인 기준만 정해놓고 그것으로 오라고 강요하느냐? 나는 다른 게 되겠다. 이런 운동의 입장에서는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소수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너무 도발적인 기준 정의이고, 그래서 그 소수자 운동을 하는 내부에서도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가에 항의하면서 뭘 도와달라, 우리 지원해달라, 뭘 해달라, 이런 식의 것들을 전제가 되면서 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움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소수자 운동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기가 좀 힘들고, 운동 자체도 자꾸 그런 어떤 제도와 국가에 관련하거나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도 또 분명히 그런 제도나 국가와는 독립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표준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독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독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나 이 표준적인 인간이 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들을 마구 들이미는 게 소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사회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표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중심을 만들고 끌고 가고 사람들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착취자의 속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소수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표준화를 지향하는 다수자는 사실은 기존의 체제나 기존에 있던 것을 재생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수치하는 입장에 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새로운 걸 만들고 그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모든 온갖 꾸준히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자다, 이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어떤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떤 회사라는 게 한 5년 정도 맨 밑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구조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면서 관리 통제하고 어떤 다른 프로젝트나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것이지,
그 일 자체는 사실은 피라미드의 맨 밑에 5년차들. 군대도 사실은 병사들이 모든 걸 하는 것이고 장교들은 뭐 하는 걸까? 그거를 위해서. 근데 저는 약간 높은 직이잖아요. 평가하는 걸 많이 해보는데 제가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걸 딱 평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아주 낮게 임금을 받는데 평가를 하는 거는 임금을 높게 받습니다. 사회도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힘들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노동의 가치대로 주는 것처럼 일당 5만 원에서 높아야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나 어디 무슨 위원회 그래서 몇 분 평가하고 괜히 난적하고 서로 담소하고 이러면 한 5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더 이상 노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어떻게 그런 데가 좀 더 없을까 하고 변신합니다. 제 몸이. 그만큼 사실은 이 만들고 새롭게 구성해내는 것이 엄청 힘든데 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개미처럼 일하게 하고 이제 위에 관리자들이 이렇게 쭉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형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들은 대부분 이 밑에 그 5년차들 회사로 치면 사회로 보면은 정말 내일 먹을 것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꽉 차 있는 이 속에 다 대부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는 그 안에서도 아래쪽에 가 있거나 그 안에서도 아예 폐각주방다해서 저희 옆에 떨어져 나가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수자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막 슬퍼지기도 하고, 야 그래도 노동자에 비하면 소수자에 비하면 노동자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노동자 안에 소수적인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러 좌파 운동도 마찬가지고 노동자 운동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노동 세계가 크게 양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최근에 얘기되는 거와 비슷한 것이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장된 노동자와 비보장된 노동자. 이 부분이 가장 큰 획을 그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상당히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연봉제를 받다. 즉 보장성은 1년 단위밖에 안 되는 식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맨 아래까지도 또 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많은 경우 외주, 하청, 용역 이런 식으로 계속 변신을 해가지고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불안정한 게 아주 양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에서의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다라는 그 통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노동자 또는 노동운동과 소수자를 또는 소수자 운동을 연계시키자면 노동운동 안에서 소수자적인 속성들을 사실은 끌어안고 또 그 소수자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삼아야지만 노동운동이나 노동자가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구의 경우는 노동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조직화되고 당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게 보장성을 획득하게 되고 아무리 노동자라 할지라도 현대 이 탈근대 시대에 와서는 보장성을 획득하면 거의 대부분 국가 질서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무원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준 공무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 사회단체나 이 다양한 이 단체들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공무원들이 하기 굳은 일들을 다 그쪽으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임금은 반도 못 받으면서 공무원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 장치가 훨씬 더 기존의 그 관료제 체제로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 보장된 노동자를 한 축으로 삼고 또 이 사회관계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준 공무원처럼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끌어안고 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노동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보장된 노동자와 비보장된 노동자를 이렇게 크게 양분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비보장화시키는 게 가장 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방식을 통해서든 그 비보장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소수적인 속성들이 눈에 띄기에 가장 먼저 이렇게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노동운동 안에서는 여전히 이 남성 여성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지금 다들 아실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수자와 관련해서 보면은 남성인데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은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데 남성적인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 가로지르는 것이 생기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기능작용, 작동하는 방식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만약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만으로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소수자인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그런 어떤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노조 활동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모여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이제 우리 애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런 얘기도 안 하냐, 너는 그런 데 관심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들 속에서 더 온갖 투쟁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엄청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나는 레이스다. 나는 너네들이 결혼 얘기하고 모여서 그러는데 난 전혀 관심이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밀려납니다. 스스로. 왜? 항상 어떤 소수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접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귀퉁이에 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운동이 진행이 되고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가 되고 기본적인 사안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런 사안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면 소수자 얘기보다는 더 큰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이 소수자나 소수자 운동 얘기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 거는 8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소수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네. 워낙 사회가 억압적이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민주화, 독재를 그다음에 노동운동도 막 민주노조도 만들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차이라고 생각됐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당사자들도 그거는 얘기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87년, 88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얘기도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러면서 소수자적인 속성들이 조금씩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87년, 88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확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어쨌든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 소수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은 IMF를 맞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갈라치기 어떤 가장 폭력적인 양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IMF 전에는 결혼을 안 하면 부모들한테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계속. 그러나 IMF 이후에는 구박의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어떤 게이가 난 장가 가야지라는 강박에 스스로 시달렸는데 IMF 이후에는 아유 무슨 결혼이야 이런 식의 심성의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자, IMF가 분명히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 측면에서 어떤 안정적인 틀 위에서 진행되던 가족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속에서 소수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숨구멍을 조금씩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소수자 운동은 그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소수자 운동. 소수자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성노동자 운동을 저는 꼽고 있고,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 운동이라고 또 매춘부 이런 것까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들어가는 성소수자가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이주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뭐 굉장히 여러 속성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죄수, 도둑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80%가 생계형 도둑이랍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이랍니다. 그럼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IMF 이후에 이 소수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소수자 운동의 특징은 전체 숫자 중에서도 소수자는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수자인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권력 관계에도 상당히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숫자는 많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소수자적인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여성은 소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가 적은 중에서 또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소수자 운동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대중운동으로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 모이는 운동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들 뭐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정말 20-30명이 될까요? 그런 그러니까 다릅니다. 규모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중에게 알리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 운동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 일단 개인과의 부딪힘이 확안해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환하게 바뀝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에는 여성이 절대 못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소수자 운동은 소수자들 안에서 아주 극히 소수가 운동을 하지만 이 소수의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서브컬처나 안 보이는 세계로 형성되어 있던 소수자들의 이 구도가 훨씬 더 열리면서 접촉의 이제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커밍아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돼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주요 모여 사는 데나 모여 있는 곳,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비장애인이나 성다수자들과 어떻게 그 혼합되어서 지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토화 문제입니다. 개토화. 소수자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자에게 소수자랑 잘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과 같이 합동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증이고 힘들어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 비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문제가 될 경우에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아예 누가 옆에서 항상 보조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섞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세하게 구분을 해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감금하고 격리시켜서 정신병자를 그 기도원에 넣고 정신병원으로 감금시켰던 서구의 역사 같은 이렇게 탈시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거리에 장애인이 많은 사회가 사실은 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장애인을 다 감금시켜서 또는 집에서 1년에 한 번 나오게 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장애인이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자유스럽지 못한 나라들의 장애인이 안 보입니다. 요즘 장애인이 훨씬 많이 보이죠? 분명히 10년 전보다. 물론 이제 전동 차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1년에 보통 4번 정도 나오답니다. 중증 장애인. 계절에 한 번. 그런데 지금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소수자는 숫자도 적은 데다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또 아주 적지만 소수가 운동을 하면서도 이 그 안에 있는 이 소수자 대중들의 변화를 이렇게 추동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운동에서는 이 대중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소수자 운동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써 소수자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나 지향들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주체의 변화인 거예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변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더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런 노동운동이나 이런 뭐 약간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의식화하고 뭐 이론가들은 막스를 읽고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소수자들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특징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확인하면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것을 다수자나 표준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공간이거나 색다른 관계이지만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이 다수자와의 관계도 예전과 다르게 하고 또 여기에서 약간의 해방의 통로를 찾아서 이렇게 그 틈새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자는 개토화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적응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에는 그걸 억지로 보라라고 해서도 안 되죠. 또 일반인도 억지로 그거를 보기 싫은데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은 오고 안에서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경계화가 돼서 사람들이 저기는 장애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그 장애인이 나와서 뭐 약간 이상한 몸짓으로 이렇게 뭐라고 이제 그 말을 걸면 또 웃어주고 가지. 그런 어떤 섞이는 방식의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다수자로서는 사실은 이제 소수자 대기를 해야 되는데 실체적인 소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 비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성애자 보고 뭐 동성애자가 되라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수자들이 자신이 소수적인 속성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또는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니면은 가장 운동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꺼림칙해 하는 게 성자들을 하는 소수자입니다. 성노동자와 성소수자를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쉽게 동정의 시선도 가고 뭐 나랑 똑같이 뭐 출신 다르고 뭐 엄마가 뭐 흑인이고 뭐 이런 차이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자가 들어가면 다들 놀랍니다. 요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연관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고 전염될 가능성과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성자 들어간 소수자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 장애인 운동이나 이주자 운동이나 뭐 병역권 운동 등등등의 이런 다른 운동들은 그 당사자들이 조금만 운동을 하면 금방 이렇게 쉽게 관계가 이렇게 열리고 잘 풀려갑니다. 그런데 성자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프로이트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굉장히 이게 다형적인 성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성애자라서만 유지하고 살아라 또는 너는 성을 사고팔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만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의 욕망은 항상 다형적으로 다른 것은 뻗쳐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성자 들어가는 것을 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나와 직결되어 있고, 나 주위와 직결되어 있고, 내가 쉽게 전염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결국은 이거를 이제 계속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제 성노동자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얼마 전에 토론회 갔을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좀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그 쾌락을 제공하는 노동으로서 성노동은 가장 표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회에서 항상 가장 추한 걸로 천한 걸로 항상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어요. 자, 군대에 가서도 아주 이 엉덩이 흔들고 여성적인 무장한 병사가 들어오면 다들 낮에는 막 욕해대고 침뱉고 이럽니다. 그러나 밤에 잠잘 때 되면 서로 끌어안으려고 됩니다. 바로 이 인간이 가진 쾌락과 욕망이라는 것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성자 들어가는 소수자들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쾌락과 욕망의 부분을 그 사람들이 다르게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소수자 대기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소수자 실체가 되기보다는 일단 소수자 운동에서 그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론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왁수주의 뭐 이런 이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주의라는 이념이 상당히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특히 장애인 운동이나 뭐 이래서 시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무슨 이제 구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제 약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금하고 국가의 지원금을 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 개선 운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더 나아가서 뭐 여성 운동이든 뭐든 어쨌든 이 약간 소수적인 속성을 띠는 모든 운동들이 이
당사자주의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 거기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운동이 통합의 논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동단결. 근데 소수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분리의 논리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수적이고 주도적인 것과 같이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위 파트너로 들어간다라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정말 서로 평등해지기 위한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소수자 안에서도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일반 세계나 다수자 세계도 뭐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 일반 다수자 세계는 공통성이라는 걸 가지고 막 같이 엮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잘 됩니다. 근데 소수자 세계에 가보면 얼핏 보면 공통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이들을 그 안에 또 더 체현하면서 더 갈라치기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 안에 또 남녀 차이가 일반 세계의 남녀 차이 못지않게 더 큽니다. 또 장애인들 사이에서 종류가 다른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소통보다 더 안 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하여튼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끼리 더 소통이 안 됩니다. 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 또 성소수자 세계에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즈와 게이. 물론 레즈와 게이가 같이 사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부부처럼 서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그러나 하여튼 서로 딴 데 가서 즐기고 일시적인 공간만 유지하자. 가장 자유로운 가족과 관계. 그렇죠? 그만큼 이 레즈와 게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차별 반대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정말 그런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심하게 하면 저 인간 이상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면서 다시 또 저를 타자화시킬 것 같아서 가장 위험한 게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이 소수자 운동에서 누구나 다 권려될 수 있고 내가 소수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무섭고. 그래서 제가 소수자 얘기를 이제 다른 개인들과 지식인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 항상 먼저 선을 긋습니다. 나는 소수자는 아니지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까고 있네요. 정말 항상 그 자신의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럴 사안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이제 하여튼 그 소수자 대기로 갈 때에는 당사자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사자주의라는 생각만 하고 소수자들을 접하면 이미 소수자 대기가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들으면 됩니다. 자꾸 질문하고 먼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가 너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냐 이런 질문이 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넌 왜 이성애자가 되냐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건 항상 자신의 기준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기 때문에 넌 왜 여자가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넌 왜 이렇게 남자인데 지집에 갔냐 이런 식의 것들도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소수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결정해서 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소수자들의 경우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는 경우에 성노동자 보고 너 왜 어떻게 성노동자가 되냐? 너 자발적으로 된 거냐?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를 살기 아니면 20매매 된 거냐? 이렇게 통로를 얘기해서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그 경로를 얘기하고 그래서 또 판단도 하고 이러려고 됩니다. 어떤 조건들 뭐 그래서 20매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지만 많은 경우 적어도 지금 10대 소녀가 또 10대 그 소년이 가출을 해서 거리에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대 소년은 기본적으로 도둑이 되고 10대 소년은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됩니다. 80% 이상. 사회가 그거를 감당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10대 여성들이 가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할 때 이 여성들이 뭐 도둑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이제 성관계도 맺고 또 뭐 애기를 낳아서 뭐 이렇게 미혼모에서 키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개인에게 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질문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항상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항상 지금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노동자의 경우도 왜 성노동자가 되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여튼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지금 현재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시작하는 것 그걸 그 사람들이 자기 표현으로 당사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주의에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또 하나 따라 붙습니다. 뭘 할 때 스스로 자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타자화시키지 말고 항상 먼저 질문하지 말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네가티브 응답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 꼭 경찰들하고 똑같이 주민등록 까봅시다. 이런 거 식으로 돼야 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까보려고 할 때 이게 까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증에 분명히 1이라고 써 있는데 1318, 718, 1인데 여성이거든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 같은 경우 또는 사실은 트랜스젠더 문제도 하리스 9년처럼 완전히 그냥 여성으로 간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남성과 여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들어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자꾸 괴롭혀요. 아니 이거 여자야 남자야 툭 차보기도 하고 아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 자신을 기준을 놓고 그 상대방의 애매모호한 특성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정비하려고 드는 가장 중요한 그 질서 유지자로서 자기를 이제 내세워서 하는 그런 이제 자세들인데 어쨌든 그 당사자주의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이 생각과 이 실존 자체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당한 정도는 이제 소수자 되기가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제 일반인의 세계에서는 소수자 되기를 말한다면 뭐 만나자마자 뭐 나이 물어보고 학번 물어보고 이런 거 있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모임하면은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드 주네인데요. 이렇게 아이디로 말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막 절대 그 나이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또 이제 소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성폭력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어린이의 경우도 소수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어린이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자라고 어떤 개인을 이렇게 특정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다 어린이로서 소수자적인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쭉 겪게 되는 측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나 제압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다수자적인 입장에서 소수자라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린이를 보자마자 되게 80~90%의 사람들이 너 몇 살이니? 물어본답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애는 100번 질문을 받았을 때 90번 이상 너 몇 살이니? 라는 질문을 받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질문을 받는데 너 거지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받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몇 살이 될 수는 없으니까 몇 살을 먹은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 어른이라는 그 태도로서 어린이를 대하는 것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미는 이게 가장 폭력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자 되기를 조금 더 넘어가는 과정은 이 소수자들이 그렇게 개인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너무 외롭습니다. 소수자의 특성은 다수자들과 섞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자적인 속성을 드러내면 더 다수자들이 이렇게 따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더 은밀한 소수자의 세계로 가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토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간마저도 지나가다가 저것들 뭐하는가 하고 파김질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지키고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네가 관심이 있으면 와서 보지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런 그 소수자들이 만드는 공간에 대해서 일단 국가장치나 경찰들도 이제 뭐 찝쩍거리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장애인동 같은 걸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껄떡거리는 엄마들이 담 홀고 장애인들이 따로 다니는 통로를 만든답니다. 그런 측면들. 다시 말하면 이 소수적인 것을 참을 수 없는 어떤 엘리트화되고 싶은 다수자적 심성에서 그런 구분들을 해내는데 그런 정도를 어떻게 하면은 그 열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소수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소수자들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소수자들이 그 다수자들과만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소수자들끼리 모이는 해방구를 스스로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모여서 사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가끔 섞이기도 하고 또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이 노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사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제 공간이 재밌는 거는 그 내부에서도 다시 이 일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세계 안에서 남녀의 그 차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강화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세계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노동운동이든 뭐 하여튼 그 운동에서는 항상 주체를 생각할 때 진짜 주체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진성. 그래서 노동자 주체를 얘기하는 건 진짜 노동자를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생산적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운동에서는 이제 뭔가 하여튼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면서도 의식도 있고 뭔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은 대기업 남성 노동자 이런 식의 어떤 틀로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어떤 그 중심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운동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운동의 그런 속성이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얼굴 권력 얘기했듯이 굉장히 대표화를 지향하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즉 내부에서 진짜를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실은 위계화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계화를 뭐 권력을 장악하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다시 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노조나 당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가장치와 대별되는 하나의 위계 체계를 또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소수자 운동을 얘기한 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이런 위계 체계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여기 노동자 혁명당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떡하나 또 남모호 선생님하고 부딪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는데,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아서 요즘 모으는 사람 다시 나타났대요. 주병진이라고.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국가 권력을 탁 위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세려가지고 밑에를 다시 개조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에서 뭐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옆으로 관계 맺기에서 어떻게 달리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대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욕망과 쾌락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이권이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대행해서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하고 쾌락을 느끼고 이 쾌감을 갖고 또 그 집합적인 움직임에서 축제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누가 대행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자적인 속성은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권력화되는 속성 또는 이 위계화되는 속성하고는 분명히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자 운동을 강조하고 소수자 대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MBV 정권과 또는 이 자본과 대결하는 이 거대 싸움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거대 싸움을 하는 그 주체들 내부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관계망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망들을 정말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소수적인 속성들을 계속 이렇게 증식시켜가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수적인 속성을 억누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서 너만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엮어가고 다른 또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뭐 전통적인 말로 하면 생활혁명이 생체 정치니 이런 거에 근접하는 얘기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운동이나 것들이 너무 권력 저 위에 뭔가 깨부수고 나는 옳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전혀 다른 관계 맺기를 만들어 가려면 이런 소수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소수자 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기, 여성 대기, 장애인 대기, 동사회자 대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회에서 표준적이고 잘 보이고 권력화된 것과는 다른 쪽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서의 쾌락과 욕망과 인간들의 그런 삶이 훨씬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폭력 문제도 뭐 87년, 88년, 90년대 들어서 두드러졌는데 그 이전 세계에 뭐 성폭력이 없었겠어요? 더 많았죠. 더 많았는데 그때는 아예 드러내지도 못했던 거죠. 지금은 드러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최근에 노동운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래서 청소노동자, 최근에 뭐죠? 무슨 관리, 감시, 뭐라 그러나 그런 감시, 아파트 감시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드러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노동자와 가사 노동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노동 개념이 이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만이 아닌 훨씬 더 많은 노동들이 사회적으로 더욱이 인간을 이렇게 보살피는 또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보살피는 노동, 감정 노동, 정서 노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임금을 받는 노동 개념에서 훨씬 더 활동에 가까운 노동 개념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가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노동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도 노동운동 안에서 소수자 되기에 또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추워하시는데 여기서 끝내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소수자 되기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남자인 경우 어떤 때는 막 여성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저도 제 목소리가 너무 니끼하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일부러 남자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아주 포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니끼해서 싫다는 사람이 생기고 니끼하니까 좋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소수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소수자들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 다수자의 경우에는 소수자 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수적인 속성이 나타날 때 술 먹고 그 다음날 도저히 계단도 못 오르겠고 그럴 때는 경사로를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 정말 이 경사로가 참 좋구나. 그리고 뭐 20살이지만 그 다음날 노인네들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창피를 당하지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소수자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을 추구를 하다 보면 정말 권력과는 더 처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변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변해가면은 변신하는 거는 신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신. 옛날엔 신이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디에 탁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 개념으로 오히려 이렇게 변형을 해갈 수 있는 거를 신이라고 보거든요. 창조자는 뭐예요?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 소수자 되게 하셔가지고 좀 추잡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는 거는 격리하고 자신을 감금하는 겁니다. 추잡해져서 더럽고 사회에서 버렸다고 하는 것들과 이렇게 전염되고 오염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더 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성되는 과정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거 묻지 말라.
나오네요. 선천후천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 따지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사람은 좀 더 용인하고 후천적인 사람은 어떻게 전형을 차단하고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생애사를 따져보면 다 있습니다. 난 날 때부터 여자였어 라고 생각하는 한이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젠더들은 대개 7살, 8살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완전히 반대쪽 성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는 그 성별 구분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 있는데 완전히 여자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비난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소수자 안에서는 가장 차별을 강하게 느끼고 위험한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입니다. 전적으로 반대성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 제 느낌에는. 그리고 다른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항상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성소수자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훑어가면서 라이프 스토리에서 끌어다가 지금을 만드는 그림을 그립니다. 되게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내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소수자라고 스스로 확인한 사람은 제가 이제 남성이니까 여성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여성적인 속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동성애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많이 구성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원인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원인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나 이런 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것도 부분 설명입니다. 다 부분 설명. 그리고 이제 되게 청소년기나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 이런 즈음에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는데 기가 막힌 거는 50, 60이 돼서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로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최은수 씨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남성과 계속 살았는데 50이 넘어가지고 다른 여성과 이렇게 사귀어보면서 물론 이제 섹스까지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헛살았을지 모른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선천후천 따지기 힘듭니다. 양쪽 요소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도 전염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IMF를 맞아가지고 실업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가다가 술집에 들렸습니다. 종로상가가 내가 술집에 들렸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남자들만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가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게이바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골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가다가 술집이 있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남자들만 앉아있고 다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자,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누가 전염시킨다고 봅니까? 그 사람이 그런 기분과 속성과 특성들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군대에서 어떤 후임병이 왔을 때 선임병이 막 못된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해서 그 후임병이 다 게이가 되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오묘한 것이죠. 뭐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성소수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장애인이 점점 많이 거리에 지나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숨겼던 것을 점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상 항상 있지 않을까. 그러나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 트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일단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는 거는 거의 완벽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임신 때는.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이 발기하는 성기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그것도 80%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에 따라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성으로. 그러나 성소수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도의 대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이 안 돼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준화된 사람을. 그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 넘어가서는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즐기는 공간을 만들고